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느냐, 중국 관세를 잡아야 되느냐, 지금 이게 문제로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패가 나뉘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걸 보도를 했는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하고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이 사람들은 지금 중국 편 들어주는, 중국 관세를 좀 줄여주자. 3,60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작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 관세를 좀 줄여주면 그러면은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세금이 붙으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세를 좀 줄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쪽, 지금 이제,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이분이 캐서린 타이인데요.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를 비롯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 행태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안 그랬다가는 미국이 완전히 중국의 산업 속국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소비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소비재가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넘어오고 있는데, 근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일자리 없어지죠. 지출은 수출입 적자는 더 커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미국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중국한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단호한 조치를 취하죠. 야, 관세 붙여야 되겠다. 자유무역 끝. 자유무역 끝. 더 이상 이것은 자유무역이 될 수가 없다. 왜? 너희는 각종 베네핏을 다 미국에서 쪽쪽 빨아가는데 미국은 중국한테 얻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린 돈 다 집으라고 가져온다 지금. 오히려 우리 일거리, 직장, 공장 다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고, 미국이 왜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제 끝. 관세 부과하겠다. 불공정한 경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값싼 가격에 만들어내는 것을 미국에서는 비싼 가격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경쟁이 되게 하려면 관세를 붙여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야죠.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세 부과를 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심하게는 농산물을 얼마 이상 사가겠다. 공산품은 얼마 이상 사가겠다. 이런 얼마 이상 사가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다 했습니다. 물론 안 지켰죠. 이 중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눈치 싹 보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네. 그 뭐 약속 지킬 필요 없잖아. 트럼프하고 한 약속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백악관 행정부 내에서는 바이든의 행정부 내에서는 이제 갑론을박 지금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어차피 중국은 지금 미국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물고 있어봤자 외교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오히려 차라리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서로 간의 관계도 좋게 해서 중국과 관계를 좋게 해야 지금 러시아를 압박하는 데 더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중국과 관계를 좋게 하면서 그러면서 물가를 좀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중국은 그런 식으로 컨트롤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그러면은 관세를 낮춰주면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낮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경제학자들은 2019년 연구에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가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를 0.4포인트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이니 어쩌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협상을 벌였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내놓은 이야기가 관세를 25% 부과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0.4% 올라갈 것이다. 지금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8.5% 올랐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아시겠습니까? 전년 대비 8.5%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세가 적용된 것이 0.4%라고 하면 나머지는 뭡니까? 8.4%에서 8.5%에서 0.4% 빼봤자, 관세 안 받겠다, 중국 관세 안 받겠다라고 0.4% 빼봤자 8.1%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를 인플레이션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숫자냐? 의심할 수밖에 없죠. 바꿔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낮춰준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어차피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런 중국이라는 큰 상대를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풀어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다뤄야 될 이슈가 아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한번 고삐를 꼬아놨으니까 그걸 계속 잡아 당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들여야 되는 거죠. 길을. 어차피 물가는 올라가 있는데 이미 진작에 잔뜩 올라가 있는 건데 중국에 대한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나 이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 헛소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염려가 된다. 직급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역대표부 대표가 직급상으로 더 낮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면은 뭐 별로 할 말 없는 소리를 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존 머피 국제정책 수석 부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침체된 경제, 계속되는 공급망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관세 완화는 미 행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관세가 완화가 되면 수출입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좀 좋은 기회가 된다, 좀 잘 됐다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물건값이 조금 낮아진들 실제로 소비가 활성화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소비를 줄이자라는 것이 지금 연준의 방침입니다. 시중에 돌고 있는 통화를 줄이겠다라는 것이 연준의 생각인 거고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 이제 안 쓰려고 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돈을 안 쓰려고 하는데 물건값 조금 낮아졌다고 대단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있겠느냐? 기대하기 힘듭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미시적인 부분에서 발목이 잡혀 있을 부분이 아니다. 좀 더 거시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고삐를 죄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미 무역 통상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조약이 되어져 있는데 그 조약을 지금 중국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년째. 중국이 그 조약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압박을 가해야 되죠. 오히려 관세를 더 높여야 되는 겁니다. 페널티 줘야죠. 약속 안 지켰으니까. 농산물 사기로 한 것 중에서 안 사간 게 지금 2천억이 넘는데 2천억도 우리 농산물 왜 안 사나가냐? 사가라. 안 사가면 니네 관세 더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미국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키워야 됩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관세 완화는 관세에서 제외된 품목의 목록을 확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기존에 부여했던 면제 조치가 만료된 후 352개 품목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의 관세 면제를 다시 제기했다. 공화당 의원들과 재계 로비 단체들은 명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해왔다. 중국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끼워놨던 이 고삐를 푸는 거에는 민주당만 나서는 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나서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재검토가 정부가 관세 구성을 뒤섞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는 증가할 수 있지만, 높일 수 있지만 소비재에 대한 관세는 감소할 수 있다고 무역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떤 품목은 관세를 더 높이고 어떤 품목은 관세를 좀 낮춰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좀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기술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하는 이런 것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지혜로운 방법들이 나와야 되겠죠. 여전히 마음에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 어렵게 중국 길들이기를 지금 시작을 해놓았는데 그 시작해 놓은 중국 길들이기가 전혀 지금 성과를 내기도 전에 오히려 중국이 더 기고만장해지고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리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지금 안타깝다.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가 결국 한단한 이야기는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는 제한이 없다, 무한대다, 뭐 이런 발표나 하고 자빠졌고, 예. 우리는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의 기가 엄청나게 살아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세계 최고가 된다라는,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팽배해 있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저희는 상당히 안타깝다. 예.